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6분, 오늘 1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들, 단 것들 많이 드시고 당 충전 잔뜩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 텔레그램 방에 입장해 계신 분들께는 빼빼로라도 하나씩 드리고 싶지만 다음번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벤트도 한 가지 기획해보려고 고민 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거시경제 섹터 영상 준비했습니다. 간밤에 CPI 발표가 있었죠. 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는 발표 이후에 간단히 정리를 드렸었는데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 정말 역대급 급등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개장과 동시에 롱 포지션을 한번 털고 4% 이상 급등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선물 1분봉 차트인데 정말 잡코인도 아니고 무려 나스닥이 1분 만에 4% 이상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까지도 순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8% 정도가 뛰었는데 이런 움직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상승폭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굉장히 강한 상방 탄력을 나타냈는데 지금 채권 가격도 마찬가지고 미 3대 지수 모두 역사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은 CPI 지수에 대해서 자세히 해석해보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는 영상 전해드립니다.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전해드리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상승의 원인은 뭐니뭐니 해도 CPI 숫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헤드라인 CPI가 7.7%로 굉장히 좋은 수치가 집계되면서 컨센서스를 0.3%포인트 하회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온 굿뉴스입니다. 엄청나게 거셌던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는 기미가 나타난 것이죠. 보시면 숫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8, 9%를 찍다가 7%대로 내려온 셈인 것인데 이렇게 7% 상승률을 보인 것이 지난 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상승률 자체도 올해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었고 지금 4개월 연속해서 상승세가 둔화되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 또한 작년 동기간 대비 6.3%를 나타내면서 전월치와 컨센서스 모두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의 속도를 줄인 것은 첫 번째로 중고차의 가격이 낙폭을 키웠고 유틸리티와 가스 서비스 비용이 하락하면서 10월 CPI 하락을 촉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음식이랑 주거비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유지를 했는데 음식료 가격이 전월보다 0.6% 정도 올랐고 주거비는 0.8%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음식료 같은 경우도 전월에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흐름을 나타냈고 제가 이전에 임금 상승이 줄어든 것은 낮은 단위 비용 때문이라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수치상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키우는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다 말씀드렸었죠. 해당 영상은 상단 링크를 통해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실 수 있겠고 이번 CPI 보고서에는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도 2개월 연속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스티키 인플레이션, 끈질긴 인플레이션의 완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만큼 월가 전문가들도 CPI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모습이고 고공행진하던 물가 상승세가 드디어 꺾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는 하우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근원 CPI에 집중을 했었고 2달 연속 가속하는 흐름이었지만 드디어 내려왔다. 이런 신호는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추는 것을 도와준다 얘기하면서 금융시장 여건에 긍정적인 신호라 평가했습니다. 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미증시와 비트코인 시장 모두 지금은 연준의 스탠스가 결정적인 키라 말씀드렸습니다. 연준의 입이 시장을 주무르는 장세라 말씀드리는 것이죠.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오르냐 내리냐는 긴축 속도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12월 FOMC 전에는 고용지표가 남아있고 경제지표들이 예정되어 있지만 지금 어쨌든 10월 CPI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트 웨스트마켓의 헤드 전략가 역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얘기했습니다. 인플레 고점은 연준의 긴축 또한 고점을 찍었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4번 연속해온 자이언트 스텝 대신 낮은 속도로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한 가지 염두하면 좋은 것이 다음 FOMC, 즉 한국 시간으로 12월 15일 새벽 4시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을 50bp 빅스텝을 단행할 경우가 예상치와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즉 원래는 75bp 인상이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지만 이제는 50bp를 올린다고 해서 자산시장에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애초에 긴축 기조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50bp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시장의 입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50bp 인상 시
경우에 약반등 내지 횡보 75bp 인상은 폭락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적게 올린다고 해서 금융시장 여건에 훈풍을 불어넣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 CPI는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잠시 후에 차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이 폭락을 겪은 만큼 저도 힘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정보 전달 드리면서 옆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 댓글에 성현이 님께서 정말 힘들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락이 깊었던 만큼 자산시장은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린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하셔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